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알려드리는 가근영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혜택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정책이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정책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원 정책은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확대입니다.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남녀 가입력 검사는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평생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5세부터 49세 사이라면 누구나 최대 3회까지 지원합니다. 여자는 최대 13만원, 남자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입력 검사는 임신을 앞두고 임신 출산 시 고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조기 발견해서 난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받는 거니까 미래에 아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지원을 받으시고요. 다음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2주 이내 32주 이후이거나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의사 진단을 받았을 때 근로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입니다. 점점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만큼 난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부터 확대된 난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난임 시술은 여성 1인당 25회였는데 출산당 25회까지로 확대했고요. 난임 휴가도 유급 1일을 포함해서 3일이었는데 유급 2일을 포함 6일로 변경됐습니다. 또 45세 이상 난임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이 50%였는데 앞으로 30%로 인하합니다. 만약 공남포 등으로 시술을 중단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지원한 지자체 의료비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도록 바뀐다고 해요. 임신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유산, 사산 휴가도 기존에는 5일이었지만 10일로 확대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점점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 출생 지원 함께 보겠습니다. 출산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왕절개로 출산 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5%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진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도 정말 중요하죠.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아이가 만 0세일 때는 월 100만원, 만 1세일 때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해서 총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태어난 아기에게 한번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첫째 아는 200만원, 둘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해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 의료비나 육아용품, 생활 필수품 같이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부모급여 1,800만원과 1,000만원 이용권 지원금을 합친다면 첫째 아이 기준으로 2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양육하면서 소득이 줄어 아이를 키울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출산휴가 제도 개선입니다. 출산 후에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개선되었습니다.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어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산모 건강관리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아이 목욕이나 옷 세탁같이 육아활동 영역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말하면 어려운데 2인 기준으로 소득이 552만 4천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이런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나 산모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변경사항
사항입니다. 출산 가구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집 걱정 없는 결혼과 출산을 위해 출산 가구 한정으로 12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요.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도 18%에서 23%로 상향되고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올해 상반기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신생아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겠네요.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3개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기준 월 25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1년에서 6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한 뒤에 25%를 받을 수 있었던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양육 지원 제도와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집중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상단 카드 링크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도 중요한데요.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소득 상한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5세부터 무상 교육을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앞으로 실시 예정인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거나 유지되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도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엄마 아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